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열릴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른바 윤심의 향배를 놓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고요.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명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100일이었다 이런 평가도 스스로 내렸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는 뜻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보통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적 말하자면 대선 후보가 되고 리더가 되는 네. 그런 길이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대선 후보 또 그러면서 당 대표까지 왔습니다. 예. 자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소신을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서 실제로 행정과 또 나름대로 실력을 통해서 자기 권능을 통해서 리더십을 입증했고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특권 구속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외풍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어떤 일관된 민생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와 철학을 정치를 통해서 일관되게 구현하겠다 그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0일 동안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동안 방탄, 대선 불복의 투트랙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예, 지난 100일 이재명 대표의 글 보면은 네. 존재감, 그러니까 제1당으로서의 대표로서의 존재감,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또 미래 권력의 중심으로 존재감 모두를 만드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개인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다운 길, 또 민주당다운 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력 의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의 집권 경험 있는 민주당 집권을 반드시 재집권하겠다는 이 의지, 예. 여러 가지 시대를 극복하고 권력 의지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오늘 소회를 내놨는데 예. 오늘 마치 월드컵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아서 100일 기자회견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네. 이상민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가 더 커지기 전에 사법적 의혹에 대한 해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입장을 조금씩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김만배, 남욱 이런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가 이제 구속 만료로 인해서 자유롭게 법원을 드나들면서 연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동안의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당 속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믿고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라도 예. 그런 좀 더 진일보한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예. 조금 더 일정 정도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예. 진짜 자신과 무관한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자신도 일정 정도 그런 공조를 했지만 그때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서 했다든지 어떤 예. 일정 정도의 사실에 근거한 좀 더 당원들 특히 이제 원내 지도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조금 더 실질적인 또 일정 정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대로 네. 측근의 구속에 대한 조금 더 진솔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요, 최근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실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문 중진 인사들이 중진급이죠. 대부분 뭐 대선 후보, 대선 주자급인데 여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앞서 제가 소개를 네. 해드렸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 네. 그 최근에 친문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것은 뭐 친문계 입장에서는 이 과거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전면 조중 또 조작 정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 당시에 장관, 뭐 안보실장 이런 모든 분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통치 철학을 했던 그 전체가 부정되는 혹은 범죄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선은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정치적 이해관계의 타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왔던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또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훼라든지 훼손에 대한 리액션이다. 그렇게 우선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실장의 얘기와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분당의 가능성, 즉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자는 네. 부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전체로부터 지금 현재는 서훈 실장만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실제적인 핵심적인 책임자는 서훈이지 예. 문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 하지만 영장이나 이런 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관련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안 예.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한마디만 바꿔가지고 왜 그러면 문 대통령의 지시 없었으면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에 다 모였냐, 안보실장이 소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통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명령 체계까지 바로 들어가면 네.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하시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어떤 심적인 그런 지원 없이 갑자기 그 안보실장 혼자서 그런 결정을 했겠느냐. 예. 이렇게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은 지금 현재 검찰이 신중하게 문 대통령까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논리 하나만 바꾸면 예. 그 자리 그 심야의 회의를 안보실장 독단적인 의견으로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물론 뭐 일부러 시계열적으로 보면 이미 필터링이 된 것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또 본인이 다 알고 본인이 확인해서 한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말까지 검찰이 주워 담아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대통령 책임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임종석 실장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일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대통령까지 수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이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예.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사법적 어떤 책임을 묻는다? 예, 저는 뭐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부가 돌아가고 검찰 수사가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오로지 윤 대통령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다시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실장은 무려 21개월간 대통령실장을 했어요. 예. 그 초기에 그 문 대통령의 통치 과정을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제가 오늘 그 임종석 실장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이권 조사,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모두 알게 했구나 하는 고백 같아요. 그 대통령이 모든 지시하에서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2017년 10월 달에 아주 임종석 실장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6개월간 구속 수감이 마감돼서 구속 연장 문제가 있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예. 13일이 구속 연장 심의를 하는데 12일 날 청와대 춘추관에 가서 청와대 문건 4개를 들고 나가서 이 대통령의 그 세월호 기록이 조작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변하면서 구속 연장을 촉구하는 듯한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이 보고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오늘 지금 새 피격 사건 관련해서 보면은 1시 반에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갔어요. 회의를 했어요. 제가 국방부 차관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아마 심야에 1시 반에 청와대 심야 관계장관 회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한국 전쟁이나 11.6 사건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가는데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가는데 문 대통령 모르게 회의에 참가를 했다? 안보실장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이 느낄 때는 이 새 피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한 단계 진행되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고백은 예. 임종석 실장이 문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 받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주기 충분한 발언을 했다. 고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영역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건 통치 행위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 통치 행위의 어떤 판단 과정에 있는 법적인 침해의 문제, 네. 즉 어떤 특정한 SI라든지 어떤 정보만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한 것은 말하자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명을 할 수 있다. 이건 통치 행위하고 또 다른 영역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만 갖고는 사실은 통치 행위 전체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것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를 과연 검찰이 이해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심야에 모였겠느냐라고 논의를 하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임종석 실장 얘기에 하면 윤 대통령 본인 아니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예.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안보실장에만 가 있지만 정권의 힘으로서 문 대통령도 조금 곤혹스럽게 만들어라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정무적 정치적 산하에서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봅니다. 공무원이 이 월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그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 정치적인 부분을 과연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선택적으로 월북 프레임을 짜기 위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했냐, 아예 몰랐냐, 이것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으로 단정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월북이냐 월경이냐 국민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월경하고 월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안보 관련 장관들이 또 정보수장들이 모여서 그 우리 국민 특히 공무원 신분이잖아. 예. 이것을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또 월북했는데 북한이 또 정말 가까이서 10여 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모르고 하고 대통령이 몰랐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한다는 것은 또 월북으로 아직도 월북 안 했다는 증거가 있는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이거 진실이 나왔는데도 네.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시 반 회의를 누가 소집했는데 대통령이 보고했느냐 의장이 있을 거 아니면 왜 불러야 되느냐. 예. 국방부 장관을 불러드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건 뭐 나중에 사법적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예. 진실에 대한 조사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난 주말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관저 만찬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요 최근에 관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은 윤핵관 4인방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다.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이어서 김기현 의원과는 3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또 30일 만났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게 12월 3일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관저를 만들었으니까 관저 정치를 하는 게 맞죠. 뭐 그걸 네. 뭐 둘이만 알콩달콩 살라고 관저 만든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잘 활용을 해야죠. 자기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하는 관저 정치. 예.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왕이면 통 크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원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백악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야 가름 없이 예산안을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도 불러들이고 예. 그런 어떤 아이디얼 타입으로서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모델을 얘기했다면 네. 여전히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보는 시각은 마치 범죄 덩어리 정도. 뭐 이게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는 전혀 관저 정치든 뭐 용산 정치든 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서 내 개인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만 활용하겠다. 네. 그런 얘기이니까.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 전혀 그 내용들을 오픈을 하지 않아요. 언론에도. 네.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이제 내각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것과 별도로 이제 김기현 의원 강력한 대표 후보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회동하는 것을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전에도 뭐 청와대 시절에도 역대 대통령이 더 가까운 사람 불러서 밥 먹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의견들 조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 이제 공간을 새로 옮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체 초청한 분들 보면은 빈살만 왕실자 빼고는 조금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초청해서 하니까 저는 또 집들이 하는 분위기 비슷하다. 새로 입주해서 집들이 하는 분위기 비슷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거기에 자꾸 정치적 의미가 실리고 그 관저에서 나눴던 얘기가 새어 나오니까 이제 관저 정치에서 공간에서 관저 정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를 초청한 것은 김기현 대표가 대선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대선에 기여했고 지금 초청한 분들 대충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 입문에서 대통령 이르기까지 또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신뢰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대선 도움 신세진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걸 좀 더 공적인 의미를 좀 가미해서 예. 협치 또 이런 또 통큰 정치를 하는데 관저 정치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야당 정치인이 이 관저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주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야당 정치인도 있고 야당 원로 정치인들도 있고요. 하니까 그렇죠.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협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그동안 뭐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간하고 이제 조금 의미를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 안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적인 모임들은 안가에서 하고 또 공적인 모임에서는 정말 공간에서 하고 이렇게 약간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안가 같은 게 운영 안 되니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향후에는 지금 국민들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네. 그런 여러 가지 협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 관저 정치가 좀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내년 유력한 당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당내에서 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이번 당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뻐하시니까.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
뭐 대표 차출설, 뭐 당내에서도 뭐 좀 이른 것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현실적으로 내년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대표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1년도 안 된 정말 뭐 방금 나경원 의원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장관을 시키고 싶은 네. 혹은 끝까지 장관을 시키고 싶은 이런 예. 아끼는 마음이라면 한 6, 7개월짜리 장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예. 있고 따라서 어차피 뭐 당대표보다는 다음 총선에 기하게 쓰면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다음 총선이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뭐 예. 1년, 최소한 1년을 넘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뭐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 굉장히 아픈 부수기죠. 나올 만한 사람은 많지만 예. 그래도 여론조사상에 전체 여야 합쳐서 대권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야권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10% 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많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왕이면 굳이 길을 돌아서 갈 필요 있냐. 네. 제대로 빨리 쓰자.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 얘기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난 겁니다. 이제 뭐 지도부 만날 때 만나고 또 따로 만나고 두 번 만나서 또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당대표는 수도권 출신의 MZ 세대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본인은 물론 원칙론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예. 달가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예. 지금 당대표 되겠다 나선 분들은 좀 성이 안 찬다. 네. 이 얘기가 또 앞에 두 그 차례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나온 얘기여서 예. 조금 무게가 실리니까 이미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죠. 예. 오늘 나경원 대표도 요지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사실 당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준석 대표 경우에도 보면은 그 의지가 강해서 예.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당대표가 됐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그 당의 중진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 자신이 정치할 뜻이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기간적으로 좀 문제있다고 보이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어떤 정책 의지 부분이지 남이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보 모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 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발족한다면서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5명인데 그 가운데 65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예. 참여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공부 모임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저도 뭐 현역 의원 시절에 여러 공부 모임에 들어봤고요. 지금도 네. 여러 공부 모임이 있는데 지금 만들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됐어요. 같이 공부 모임 때 해봤습니다만은 예. 하나의 그 집권 여당이 되니까 여당 의원들하고 내가 정부하고 좀 관계를 좀 긴밀히 하는 이런 공부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